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의 주범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저축은행 자산 1위 그룹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두 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급하게 오시면 넘어지십니다. 넘어지면 다치시니까. 줄을 갖다가 이어서 막상 몇천 미터까지 수가있던 사람을 나가 많던 줍들 시아놓고 막상 밥이 싫어가지고 지금 죽겠구만다. 5시 돼가지고 돈도 띄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벌써 8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피해자들로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드디어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이 잡혔다는 이야기다, 그죠? 맞습니다. 이 부산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게 2011년 2월입니다. 네. 그리고 파산 선고가 된 것이 2012년 8월입니다. 영업정지 기준으로 보면 벌써 9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근데 지난 26일 날에 네. 드디어 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를 불러일으킨 캄코시티, 네. 캄코시티의 그 주범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체포된 사람은 캄코시티 사업의 시행자인 월드시티 이상호 대표인데요. 최근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겁니다.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되고 있군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어제 일자로 기각이 일단 됐고요. 아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2차례나 캄보디아를 다녀오는 등 많은 관심을 쏟았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호 씨가 체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3만 8천여 분의 피눈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이상호 씨의 체포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7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파산의 주범이 이상호 씨라는 이야기고요. 월드시티의 대표이고,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이 이 캄보디아에서 캄코시티라는 신도시 사업을 하는 이상호 씨에게 무리한 대출을 해줘서 돌려받지 못해서 파산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 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인데 그 무리한 부실 대출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캄코시티라는 그 사업이 문제가 됐는데 이 캄코시티라는 것은 이 씨가 이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씨와 고교 동문 사이였던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이 이 사업에 2,369억 원, 무려 2,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사업이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예금보험공사와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이 캄코시티 등을 통해서 채권 회수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잘 되지 않고 지금 5년간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이상호 씨는 캄보디아에 가서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이상호 씨를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전재수 의원도 나섰고, 또 대통령도 또 캄보디아 가는 길에 또 언급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제 주범을 잡았으니까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참 피해자들도 워낙 많고요. 피해액도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발생한 피해자만 3만 8천 명이고요. 피해액은 6,260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부산 시민 10명 가운데 1명이 돈을 맡겼다고 할 정도로 탄탄하다고 알려진 제2금융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영업 정지가 내려지자 부산 지역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결국 서민들,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은행에 맡겼던 그런 서민들이었고요. 그중에 56%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당시 피해자들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월 24일에 만기는 게야. 그래서 그걸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싹 해본다 아닙니까? 2월 17일 이걸 갖다가 정해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더 들이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랬습니다. 야채 장사 그 태풍 비바람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박수 죽고 병 죽고 이리 모한도인데 그래 말도 못하겠어. 눈물도 급한 이게 매몰라서 눈물도 안 나는 내가 너무 엄청 지칠 이런 거 아니라도 이사라도 가지고 샤워하는 사람들 그 샤워하는 사람들 어떡하겠습니까? 딸 치울 기라고 목돈 많이 잔치하신다고? 봄에 할 기라고 지금 잔치할 기라고 좀 괜한데 이리 터지 보면
이자 조금 더 높게 쳐준다고 이게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서민들이 저기 돈을 정말 많이 맡겼었고요. 그죠? 예. 참 정말 날벼락이었습니다. 그 저축은행, 문 닫힌 저축은행 앞에서 밤을 새는 노인들 참 많았었고요. 여전히 못 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네. 돌려받은 금액은 전체 원금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제인이 된 예금보험공사가 네. 이 피해 예금자 투자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채권 회수에 나섰는데 네. 이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이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채권을 인수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액인 5천만 원 이하의 투자 피해자들은 보상을 거의 다 해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3만 8천 명 3만 8천 명에 달하는 이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5천만 원 이상 예금자가 3만 8천 명이나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 3만 8천 명의 예금자나 그리고 후순위 채권자들은 네. 전체 원금의 지금 30% 정도만 받은 겁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네. 은행에 예적금을 들 때 보통 5천만 원 이상은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보니까 5천만 원 이상 넘게 돈을 예금했던 분들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전 재산 넣은 서민들도 많았으니까요. 예, 또 어르신들이 목돈을 가지고 예금 가입을 하려고 갔을 때 네. 은행원이 뭐 구체적인 설명 없이 채권에 투자하면 이익을 네.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채권에 아하. 넣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자, 이제 주범이 잡혔으니까 보상받을 길이 좀 열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아직 예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체포된 이상호 씨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결국 그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는데, 그렇네요. 이 씨의 이 월드시티는 이제 현재 캄보디아의 신도시 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약 70헥타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면적이네요. 엄청나게 넓은 면적입니다. 네네. 네. 이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고 이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했던 캄쿠시티 지분 60%는 현재 이제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는데 이 예금보험공사는 이거를 회수하면 피해자 피해 보전에 쓸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 채권 회수에 전혀 이제 협조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오히려 이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60%를 반환해달라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거 적반하장 아닌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송은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좀 달리 예보에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캄코시티 관련 소송은 최근 5년간 8차례 정도 열렸었는데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보는 지난 7월 월드시티가 진행해온 주식 반환 사건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예보가 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보 측이 회수하려던 부산저축은행과 또 계열사의 지분 60%를 월드시티 쪽에 반환을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이에 8월 초에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예보 측의 채권 자체가 6,700억 원 상당히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예보가 캄보디아 현지법정에서 열린 1, 2심에서 다 이 씨한테 져버렸다면 캄보디아 대법이나 우리 대법이나 큰 차이 없다고 하면 이대로 그냥 지는 걸로 끝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다 보니 전망 자체가 아주 밝지는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해서 국내외에 진행 중인 그런 소송이나 이런 절차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거 참 이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이야기는 참 깜짝 놀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피해자들에게 배당되는 몫이 이 전체 회수 채권의 12% 정도에 그친다고 이건 합니다.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12%라는 주장이죠. 네네.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90%가 예보에 갖고 가고 10%밖에 안 받아.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는 물론 필요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상품 전체를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내로 송환된 이 씨가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또 영장 기각 소식이 이미 또 들려왔고요. 참 피해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 어른들 눈물을 또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갈 길이 멀어 보이고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